유방이 항우와의 싸움에서 패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유방을 살려주었던 전공이라는 항우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적의 대장인 유방을 살려주었던 전공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서 황제가 된 유방에게서 받았던 보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운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유방은 항우와의 전투에서, 특히 팽성 전투에서 최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당시 56만의 병력으로 팽성을 공격해서 점령했던 유방은 승리에 취해서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항우가 3만 명의 정예 병력으로 팽성을 기습해서 팽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유방은 허겁지겁 도망을 쳤는데 당시 그의 아버지와 그의 부인은 항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유방도 마차를 타고서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과 딸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무거워서 마차가 늦게 간다고 생각했던 유방은 아이들을 마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급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차를 운전하던 하우영이 짐승도 제 새끼 기한주는 하는데 어찌 자식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유방을 꾸짖었습니다. 유방도 마차를 몰고 있던 하우영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것이죠. 당시 마차에 탔던 아이들은 나중에 황제가 되는 유영과 노원공주입니다. 그들은 여태우, 나중에 태우가 되는 여태우의 자식들이죠. 당시 유영이 마차 밖으로 버려져서 죽었다면 아마도 여태우는 권세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지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여태우는 하우영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쪽 궁궐문에서 가장 가까운 집을 주어서 하우영을 무척 우대합니다. 또한 하우영은 한신이 처형될 위기에 있을 때 그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포의 승낙 하나가 천금의 가치가 있다는 말로 유명했던 개포일락의 주인공인 개포도 그가 살려준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우영은 인재를 알아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한편 자신의 자식마저도 마차에서 내리게 하고 싶을 만큼 당시 유방은 급히 쫓기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했죠. 당시 잡혔으면 항우가 결코 유방을 용서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공이라는 항우의 장수가 유방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유방은 전공에게 내가 천하를 통일하면 그대를 제1순위의 공로자로 할 것이니 제발 길을 내어주시오 하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전공은 군사를 거두어서 유방으로 하여금 도망치도록 방치했습니다. 유방으로서는 구사일생을 한 것이죠. 이후 유방이 항우와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한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었을 때 전공이 큰 상을 기대하면서 유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유방은 전공을 거느리고서 군중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항우의 신하로서 나를 풀어주어서 항우로 하여금 천하를 잃어버리게 만든 자이다 하면서 전공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형했습니다. 큰 상을 기대하고서 유방을 찾아갔던 전공으로서는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천하가 안정된 상황에서 이미 천하를 거머쥔 유방의 입장에서는 주군을 배신하는 전공 같은 인물을 처단하는 것은 신하들에게 충성심을 강조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배신한 자는 두 번 배신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전공은 항우의 부하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전공이 항우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유방은 아마도 진작에 죽게 되고 유방의 한나라는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전공의 경우에는 두 마음을 갖고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여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으니 참으로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